그럼 2시가 되었으니 저희 아이빙 테크놀로지에서 주관하는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빙 테크놀로지의 박진용입니다. 오늘 아이빙 테크놀로지에서 준비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암동물 모델에서의 면역 반응 생체 내 영상화 웨비나라는 주제로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권영진 과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하단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며 웨비나 종료 후 질의 시간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 종료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설문조사를 완료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에 앞서 이번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권영진 과장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과장님은 수원대학교 생명과학과,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에서 법과학 석사를 취득하신 후 아이빙 테크놀로지에서 생체 내 현미경의 어플리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 권 과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핀 테크놀로지의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권영진입니다.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을 활용해서 암 동물 모델에서의 면역 반응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마지막에는 실제 장비와 마우스를 사용한 버추얼 데몬스트레이션 세션도 준비를 하였으니 끝까지 참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전에 구득했던 영상화 결과를 바탕으로 암세포 및 이에 따른 면역세포의 생리적인 특성, 그리고 면역 항암제 등의 분포를 관찰한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들도 기존의 인비보 영상화 장비라고 알려졌던 엑스레이나 펫, CT, MRI와 같은 영상화 장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사실 동물 모델의 신체 전부 혹은 장기 하나만을 특정 지어서 영상화를 진행하고 암세포의 전이 혹은 약물의 분포와 같이 단순한 경향만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미경으로 불리지는 못합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이빈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세포 수준의 해상도로 세포 그리고 약물들의 역동성, 상호작용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 영상화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질병의 발생이나 약물의 분포, 효과, 그리고 그의 반응성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가장 최신 모델인 CMS3 장비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콘포칼 그리고 투포톤 레이저를 한 장비 안에 가지고 있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현미경 하나만으로도 두 레이저를 모두 사용해서 영상화 자료를 구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체 영상화 자료를 구독하기 위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자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나 유지 보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유지 보수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이빈 테크놀로지는 올인원 현미경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체 내 영상화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단일 박스 패키지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운영, 보수가 굉장히 쉽고 최적화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초고속 폴리곤 스캐너,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모션 보정 기능, AI 기반 노이즈 제거 소프트웨어 등이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폴리곤 미러 스캐너는 초당 50장까지 이미지를 빠르게 구독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의 혈관 안에서 빠르게 흐르고 있는 빨간색의 적혈구 그리고 초록색의 뉴트로필까지도 동적인 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초고속 폴리곤 미러 스캐너는 모션 보정 알고리즘을 극대화하여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한 아티팩트들을 보정함으로써 영상화 자료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 그리고 또 폐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기들을 영상화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인데요. X축 그리고 Y축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정해서 이 데이터를 후처리 과정 없이 곧바로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비디오는 심장의 실시간 영상화 도중에 녹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박동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으신데요. 모션 컴펜세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고퀄리티의 깨끗한 결과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또한 기존의 생체 영상화 장비로 자료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 가운데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흐릿한 자료만을 얻으실 수 있고 이는 결국 정량 또는 정성 분석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생체 현미경은 방금 보여드렸던 모션 컴펜세이션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AI 기반의 노이즈 제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고해상도의 동영상 자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여러 노이즈 제거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습니다만 해상도를 읽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상용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생체현미경의 비디오 수준 녹화 영상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획득한 실시간 비디오에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모델을 개발하였고 비디오의 높은 해상도를 프레임별로 유지하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작년에 네이처 메소드에 발표되었고 IBM은 전 세계 시장에서 단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에 더 나아가서 내부적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 더욱 발전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노이즈 제거 처리 속도를 50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근육의 영상화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액틴과 마이오신의 반복 구조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물론 빨간색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나노파티클 약물들도 형광 신호를 잃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윈도우 혹은 챔버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상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도살 스케이폴 챔버를 활용해서 암세포를 주입한 다음 이를 관찰하거나 항암제와 같은 특정 약물을 주사해서 이의 분포 그리고 약물의 효과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웨비나 끝부분에 수술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를 하였으니 과정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살 스케이폴 챔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를 관찰할 수 있도록 여러 윈도우들을 개발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뇌와 같은 경우에도 두개골의 작은 구멍을 뚫고 이를 글래스 커버로 덮어서 뇌의 세포들 그리고 약물의 비비비 통과 등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열된 것 외에 다른 장기를 영상화하기 위한 윈도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개발, 최적화해 드릴 수 있으니 별도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다양한 장기에서 세포 수준의 영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현미경은 다양한 질병 모델, 예를 들어 암세포를 주입한 모델에서의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혈관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암세포라든지 암세포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T세포를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을 통해서 암세포의 분열, 전이, 침범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면역 반응의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영상화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umor Infiltrating Lymphocyte, 줄여서 TIL이라고 부르는 세포들이 암세포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과 암 조직에 따른 차이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누드마우스에 도살 스캔폴드 챔버와 브레스트 캔서 셀을 주입한 암 모델을 제작하였고 이후에 T세포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형광으로 표지된 T세포 어댑티브 셀 세라피를 진행한 다음 이를 영상화하였습니다. T세포를 주입한 후 1일, 3일, 8일, 그리고 11일 차에 TIL을 촬영하여 그 움직임을 추적하였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한 마리의 마우스에서 같은 위치의 영상화 자료를 11일까지 지속적으로 구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움직임도 또한 추적 가능했는데요. 앞 슬라이드에 이어서 암 조직의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 위치한 tumor infiltrating lymphocyte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며 11일차에 그 움직임이 또한 급격히 활발해짐 또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간 유방암 세포를 이식한 모델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영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로 3일차부터는 또 움직임이 오히려 반대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 유방암 세포의 각기 다른 세포주를 사용해서 동일하게 마우스 모델을 진행을 하였고 그 영상화 결과 MCF7 동물 모델에서 투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의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전에 또 다른 많은 연구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발현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tumor infiltrating lymphocyte의 움직임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생체 현미경이 tumor infiltrating lymphocyte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암 동물 모델에서의 여러 면역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암세포를 표적하는 다양한 면역 반응 조절 관련 자료들을 공유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도살 스키폴 챔버 그리고 크리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활용한 여러 동물 모델 안에서의 약물 분포 그리고 효능을 관찰하였습니다. LLC 렁 칼시노마 셀을 주입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암세포가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저희는 초록색 플로로포로 염색한 레드블러드 셀을 주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혈관 안에서 흐르고 있는 적혈구를 관찰함으로써 암 조직 안에서의 혈류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노 파티클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주입 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동물 모델 안에 3중 음성 유방암 세포를 주입하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이 3중 음성 유방암 세포를 표적하는 나노파티클을 주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2시간, 6시간, 그리고 24시간째의 영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지된 나노파티클들이 2시간, 6시간째에는 혈관 내부 혹은 혈관 근처에만 존재하는 반면에 24시간째에는 조금 더 암세포 쪽으로 이동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영상화를 진행한 나노파티클이 유방암 세포를 표적하고 그와 더 많이 반응하여 약효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동물 모델에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의 딜리버리를 보았는데요. 이중 특이성 항체라고도 불리는 이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는 동시에 두 가지 서로 다른 항원에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암세포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항체는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을 암세포로 직접 유도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표적화 능력은 면역세포 반응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표적 효과를 부작용을 줄여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동일하게 3중 음성 암세포를 도살 스킨폴드 챔버와 함께 동물에 주입을 하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암세포가 성장한 후에 저희는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를 주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초록색으로 표지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 드럭들이 4시간째에는 혈관 그리고 그 근처에 집중되어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24시간 후에는 암세포와 조금 더 많이 코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있음을 영상화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이미지가 아닌 특정 스tat 이미지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4시간 그리고 24시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4시간째에는 혈관 그리고 그 근처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코로컬라이제이션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24시간째에는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들이 유방암 세포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만약 24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였다면 아마 이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가 가지고 있는 항암의 효과까지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니얼 이미징 윈도우 모델을 활용해서 뇌암 동물 모델에서의 나노파티클 분포 그리고 약효를 관찰할 결과를 공유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는 GFP를 발현하고 있는 글라이오마 셀의 주입 전 그리고 후를 비교함으로써 암세포가 제대로 이식되었고 성장함을 관찰하였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관찰한 7일차에 저희는 나노파티클을 정맥 주사하였고 나노파티클 주사 후 1일차, 2일차, 3일차 그리고 4일차까지 동일 스팟을 영상화하였습니다. 1일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지된 나노파티클들이 BBB를 통과하여 암세포 근처까지 잘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2일차부터는 이 나노파티클과 더불어 하얀색으로 표지된 면역세포들이 더 많이 암세포 쪽으로 점점 더 이동하고 있는 것 또한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사한 나노파티클이 뇌의 암조직 근처로 이동해서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이동성을 조절한다는 이 영상화 결과를 통해 이 약물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그 결과 뇌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혈관 생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의 효능을 관찰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FP를 발현하고 있는 런칼시노마셀을 주입한 도살 스캔폴 챔버 모델에 항혈관 생성 효과 약물을 주사하지 않은 그리고 주사한 그룹의 영상화 결과를 나열해 놓았는데요. 주사하지 않은 마우스의 결과를 보시면 혈관의 확장, 빨간색으로 표지된 혈관의 확장이 굉장히 심하고 이에 따라 초록색으로 표지된 암세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약물을 주사한 항혈관 생성 효과 약물을 주사한 결과는 혈관의 확장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비교적으로 심하지 않고 암세포의 성장도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살 스킨폴 챔버 또는 다른 윈도우나 챔버를 활용한 암 동물 모델은 하나의 개체 안에서 같은 영상화 스팟을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암 자체 혹은 이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약물을 개발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벤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을 활용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마우스나 렛, 페럿과 같은 다양한 소형, 중형 동물들의 장기적으로 영상화하는 방법을 개발, 최적화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암 조직의 메타볼리즘, 그리고 약물의 분포, 효능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의 장비와 영상화 자료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장비와 마우스를 활용한 벌추얼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장비의 활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화 벌추얼 데몬스트레이션 세션에서 멜라노마 셀을 주입한 누드 마우스 도살 스킨폴드 챔버 모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멜라노마 셀은 초록색 GFP를 발현하는 초록색 형광으로 표지를 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혈관의 엔도셀리알 셀을 염색할 수 있는 레이블링 키트를 주사하여 빨간색으로 표지된 혈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위쪽에 메인 바디 그리고 아래쪽에 컴포칼과 투포톤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이미징 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우스 모델이 올라가 있는 스테이지와 5개의 렌즈를 달 수 있는 터렛이 천장에 달려 있고 왼쪽에 USB 포트가 있어 마운팅 스테이지와 글래스 커버, 렉탈 프루브를 통해 마우스의 체온을 영상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살 스킨폴드 챔버 모델을 삽입하기 위한 수술 영상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물의 등 쪽에 있는 피부를 클리퍼 그리고 제모 크림을 사용해서 완전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살 스킨폴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혈관의 모양을 관찰한 다음 적절한 위치를 찾게 되면 그 후에 2개의 프레임을 앞뒤로 위치를 하여 고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위쪽에 16게이지 니들로 구멍을 낸 다음 앞과 뒤쪽에 위치한 프레임을 볼트와 너트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쪽 윗부분에 날개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수처실을 통해서 피부를 들어 올리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피부가 완전히 고정되고 나면 아래쪽에 위치한 두 개의 구멍에도 똑같이 16게이지 니들로 구멍을 내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을 하면 프레임의 고정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쪽에 있는 피부를 잘 절개하고요.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멸균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면서 반대쪽 피부에 피하 주사를 통해서 암세포 그리고 매트리즈를 섞은 물질을 주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글라스 커버를 덮고 C타입의 링으로 통해서 글라스를 완전히 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위에 동물을 마운팅하고 나면 이 스테이지를 넣고 이미징룸의 문을 닫은 다음 저희는 영상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도살 스킨폴드 챔버 모델의 영상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의 인터페이스를 보고 보신데요. 위에는 메인 스크린과 그리고 밑에 쪽에 DAPI, GFP, RFP, 그리고 사이5 총 4개의 독립된 윈도우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는 머지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라이브 윈도우, 머지된 머지 윈도우, 그리고 획득한 영상화를 볼 수 있는 캡처 윈도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화하는 동안 최적의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 레이저 파워와 개인값은 설정을 해 두었고 스캐너와 셔터를 활성화한 다음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 스테이지를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멋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혈관과 초록색의 암세포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엔진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이미징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휴면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자료를 구독할 수 있는 지스텍 모드와 넓은 영상화 스팟을 찍을 수 있는 모자이크 기능, 다양한 스팟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멀티 포지션 기능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바탕 두고 영상화 자료를 구독할 수 있는 타임랩스, 이렇게 총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4개 모드를 한 번에 적용을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본인의 실험 목표에 맞는 자료를 구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징 세션에는 지스텍과 모자이크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자료를 구독하기에 적합한 가장 표면의 좌표,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좌표를 지스텍 영상화 모드에서 로드를 합니다. 현재 5마이크론 간격으로 총 16장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는 결국 75마이크론의 깊이로 영상화를 구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이미징 모드 탭에서 첫 번째 시작 부분과 마지막 끝 부분의 좌표를 로드함으로써 영상화하고자 하는 그 부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좌표를 로드하게 되는데요. 현재 가로 2장, 세로 2장, 총 4장의 영상화 자료를 구독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에버리징 프레임을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캡처 키를 누르게 되면 스테이지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질색 그리고 모자이크 기능을 혼합하여 영상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화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2D, 3D, 그리고 4D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소프트웨어인 IBM 스튜디오 기능을 간략하게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높은 디렉토리 폴더를 이 스튜디오에 추가하게 되면 이전 영상화 과정에서 구독한 여러 자료들에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 중 우리가 후 처리를 하고자 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윈도우 오픈 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서 저희가 찍었던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렇게 컬러 밸런스, 브라이트니스, 그리고 컨트라스트 등을 각각의 독립된 채널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G스택으로 이미지를 플레이 할 것인데요. 이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케일 바라든지 깊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이 레이블을 삽입하게 된다면 저희는 조금 더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떤 깊이에 위치하고 있는 플레인별로 순서대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 소프트웨어는 모자이크로 찍은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스티칭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모자이크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된 모자이크 익세큐트 키가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G프로젝션 그리고 모자이크를 진행하게 되면 넓은 ROI의 이미지를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로 압축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3D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드로 가시게 되면 저희는 깊이 정보를 반영한 입체, 자료를 볼 수도 있는데요. 깊이 정보를 로드한 G스택 정보와 함께 촬영한 영상화 자료를 로드하게 되면 이처럼 저희가 구독한 자료를 3D로 제작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우스를 통해서 핸드 로테이팅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앵글에서 살펴볼 수 있고 이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채널에서 각기 컬러 밸런스나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rthogonal 비율을 통해서 각각의 포칼 플레인별로 세포들의 위치 혹은 약물들의 분포 그리고 상호작용 등등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G프로젝션을 하지 않고 각각의 포컬 플레인에서 스티칭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넓은 부위의 영상화 스팟을 3D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녹화 기능을 통해서 180도로 회전하는 로테이팅 영상 혹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여주는 올소고날 비디오 영상 등등을 추출할 수 있고 이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방금 전 영상화를 통해서 구독한 자료를 정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암세포를 주입하지 않은 일반 마우스 모델, 암세포를 주입한 마우스 모델 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비교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왼쪽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레이블링 키트를 주입해서 염색한 빨간 혈관만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추가로 주입한 멜라노마, GFP를 발현하고 있는 멜라노마 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스팟에서 표면, 그리고 깊은 곳까지 순서대로 이미지를 살펴보실 수도 있고, 180도로 돌아가는 동영상, 그리고 넓은 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180도로 돌아가거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올소고날 뷰 영상 등등을 추출하실 수 있어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암세포 혹은 약물 개발의 연구에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웨비나를 통해서 그리고 버추얼 데몬스트레이션 세션을 통해서 저희는 생체 내 암세포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의 효능, 효과, 분포를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간상 모든 기능을 그리고 모든 자료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집중해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나 영상화 과정 혹은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Q&A 박스에 남겨주시면 수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Q&A 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세션 진행 중에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전영진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돌살 스킨 챔버를 이식해서 장기간 암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을까요? 도살 스킨폴드 챔버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우스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8주에서 10주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윈도우 챔버만 삽입하였을 때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굉장히 많은 수의 암세포를 주입하시거나 혹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암세포를 주입하시게 되면 이보다 조금 더 그 이미징 듀레이션이 짧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계신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서 세포의 수를 조정하시면서 마우스 모델링을 진행하시게 되면 8주에서 10주 혹은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술 과정을 직접 보았을 때 이제 수술에 익숙해지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혹시 해당 수술에 대한 교육이나 따로 진행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장비나 이 윈도우들의 공급뿐만 아니라 실제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마우스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수술을 교육해드리는 것도 가능하오니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메일 혹은 서베이에 노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혈관을 염색하는 데 있어서 아까 라벨링 키트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키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돌살 스킨 챔버랑 이제 같이 구매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생체 내의 다양한 세포들을 염색하기 위해서 항체 기반의 레이블링 키트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같은 경우 엔도셀리알 셀의 어,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CD31에 결합하는 바인딩할 수 있는 안티바디의 특정 파장대의 형광을 발현하는 플로로퍼를 바인딩 시켜서 488, 561, 640 이외에도 다양한 파장대에서 엔도셀리아 셀, 즉 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키트들을 제작 그리고 판매도 하고 있고 혈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포, 예를 들어서 뉴트로필이라든지 매크로페이지 또는 림프노드, 즉 라이브원 항체를 사용한 림프노드 영상화 등등의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레이블링 키트를 제작 그리고 판매하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도살 스킨폴드 챔버 또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